네, 그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선 전 선고 일단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까? 네,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법원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네. 오늘 오전 하루 만에 기록을 송부한 데 이어서 재판부 배당에 조금 전엔 아예 첫 공판기일까지 지정했습니다. 통상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3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법원이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첫 공판은 2주 정도 뒤인 15일 진행되는데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공판을 한두 차례 정도 진행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이런 속도라면 물리적으로 대선 직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. 그래도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변수는 없습니까? 네, 재판 날짜는 이미 나왔지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.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.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.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 때문에 재판부가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후보의 불출석이 첫 번째 변수고 그렇다면 다른 변수는 또 있습니까? 두 번째 변수는 이 후보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대한 통지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. 아하. 출석하기 전에 서류부터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데요. 이미 법원은 오늘 통지서를 발송을 했고 이 후보가 이제 받아볼 텐데요.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기일 통지서 수령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을 강행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 방법은 너무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이 후보가 이 방법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네. 그렇다면 변수들이 다 해결돼서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왔다. 그럼 그게 확정 판결입니까? 네, 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2심의 판단입니다. 네.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 또는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상고심 심리 전에는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. 대법원까지 가는 데만 최대 한 달가량이 걸린다는 뜻이죠.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더라도 결국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 대선 이후로 재판이 넘어가면 재판 중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결정은 대선 전에 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날 예정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